다른 테크 유튜버들은 가르쳐주지 않는 초보 중에 초보 중에 초보 중에 왕초보를 위한 테크 지식, 왕초보 테크 교실 기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롭게 봤었던 영화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라는 영화인데요. 보셨나요? 여자 주인공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스마트폰이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면서 여자 주인공의 인생은 점점 더 망가져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진짜 오싹하더라고요. 이 귀신 나오는 공포 영화를 볼 때 오싹한 게 따로 있고 액션 스릴러 영화를 볼 때 오싹한 게 따로 있는데 이 영화는 진짜 일상생활에서 있을 법한 그럴듯한 스토리로 전개되는데 거기에서 오싹한 기분을 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무튼 여러분은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굉장히 광범위해서 사생활이라든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중인증을 사용하고 비밀번호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바꾸고 이런 거 말고 일상 속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정해 놓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는 지킬 수 있는 그런 꿀팁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 메신저 바로 카카오톡에서 해놓을 수 있는 설정인데요. 카카오톡에서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혹시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안 받고 번호를 따로 저장을 해서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되는지를 확인해요. 전화번호만 있으면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이나 생일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카카오페이 버튼을 누르면 이름의 글자 수 또는 가운데 이름을 제외한 실명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이 번호의 주인이 내 주변 지인 중에 누구인지 대략적으로 특정할 수가 있겠죠. 내 주변 인물들 중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저는 무시합니다. 어차피 전화 건 사람이 진짜 급하면 2번, 3번 전화를 하든 문자를 보내든 할 테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내 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래서 저는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이라는 항목을 꺼놓습니다. 일단 한번 따라해보세요.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오른쪽 맨 위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르고 전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친구라는 탭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을 꺼주세요. 내 전화번호를 아무리 저장한다고 해도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설정할 경우에는 조금 불편한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나도 다른 사람을 전화번호만으로 친구 추가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새로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전화번호만 딱 저장해서 카카오톡으로 바로 친구 등록이 돼서 대화를 시작하는 게 진짜 편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 옵션을 꺼놓게 되면 카카오톡 QR이라든지 카카오톡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들로 따로 친구를 추가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입사를 해가지고 제가 전화번호를 추가했는데 카카오톡에서 친구로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카카오톡을 안 쓴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런 세대가 벌써 들어온 건가? 그러면 뭘로 연락을 하지? 인스타 DM으로 연락을 해야 되나? 그럼 나 인스타에 별별 사진들 다 있는데 공개하기 싫은데 이거 아이디를 새로 파야 되나?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제가 이 카카오톡 설정을 바꿔놓은 탓이더라고요. 별로 새 친구를 추가할 일이 없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카톡 친구를 추가를 좀 하셔야 된다는 분들은 이 방법을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로 멀티 프로필입니다. 여러분 멀티 프로필 쓰고 계신가요? 멀티 프로필을 써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쓴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자주 업데이트 하시는 분들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얼굴을 노출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멀티 프로필을 활성화 하셔야 됩니다. 사진 하나하나가 다 개인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얼굴만 봐도 성별, 대략적인 연령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디서 촬영했는지를 보면 주거지역 정보도 알 수 있고요. 상장이나 상패 이런 거 카톡으로 해놓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이름이랑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죠. 군복 입고 찍은 사진에서도 이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 사진이나 가족 사진을 해놓으신 분들도 많은데 그렇다면 결혼 여부나 자녀 수, 자녀의 성별 등에 대한 개인정보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아무나 저의 사진을 볼 수 없도록 멀티 프로필을 설정해 놨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정해 놨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멀티 프로필 설정은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단에 있는 내 프로필
오른쪽에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멀티 프로필 만들기를 선택해서 여러 개의 프로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멀티 프로필은 최대 3개까지 할 수 있으니까 기본 프로필까지 해서 총 4개의 프로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각각의 프로필마다 프로필 사진, 배경 사진, 이름, 상태 메시지를 각각 따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저는 기본 프로필은 아무 사진도 뜨지 않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그냥 점 하나만 찍어 놨어요. 이렇게 하면 제 이름도 성별도 얼굴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프로필은 회사용, 친구용, 가족용 이렇게 3가지 종류로 설정해 놨습니다. 굳이 회사 사람들한테 사생활을 공개할 이유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친구들한테 내 가족 사진을 공개할 이유도 없는 거죠. 이렇게 프로필을 여러 개 설정해 놓으면 그 프로필을 보여줄 친구들을 등록해 줘야 됩니다.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내 프로필 오른쪽에 화살표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멀티 프로필이 나오고 그 옆에 친구 관리 버튼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지정 친구 추가를 눌러주세요. 친구 목록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 전부를 한 번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저 지금 휴가 중입니다 이런 거 표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멀티 프로필로 설정해 놓지 않아서 회사 사람들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휴가 중인 걸 공개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멀티 프로필 설정하셔서 개인정보도 지키시고 상황에 맞는 사진으로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해보세요. 전철이나 버스 자주 타시는 분들 개인정보 관리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개인정보 관리라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타보면 진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97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혹시 다른 사람이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 스마트폰을 보게 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종종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안 보고 멍 때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 스마트폰에 눈이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다시 광고 전단을 본다든지 전광판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악의적인 의도 없이 내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도 많을 테지만 악의적으로 스토킹을 위해서 내 스마트폰을 훔쳐보는 사람이 없다는 보장이 없죠.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톡 이런 것만 훔쳐봐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 사는지, 어디 여행 다녀왔는지 이런 정보를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훔쳐보는 사람을 잡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 핸드폰을 훔쳐보고 있다면 느낌이 쎄하지만 그건 그냥 느낌일 뿐인 거고 이걸 잡아내려면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물증을 잡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심증만으로 화를 내다가는 기분만 언짢아지게 되죠. 그래서 프라이버시 강화 유리는 필수로 붙여주셔야 됩니다. 프라이버시 강화 유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창문에 이런 블라인드 설치해 놓으신 분들 있죠? 이 블라인드를 이렇게 눈높이에 맞게 창문과 수직이 되게 해 놓으면 창밖이 다 보이는데요. 이 상태로 바닥에 앉아보면 창밖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같은 원리인데요. 이걸 아주 작게 만들어서 넓은 면적에 적용을 한 겁니다. 이걸 마이크로 루버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면에서 화면을 바라본다면 그냥 일반 강화 유리를 붙인 것처럼 보이고 사선에서 화면을 본다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 내 스마트폰을 보려고 하면 까만 화면만 보이게 되는데 저 사람은 뭐 화면을 끄고 뭘 저렇게 보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중에 프라이버시 강화 유리가 여러 브랜드를 통해서 많이 출시가 되긴 했지만 아라리 프라이버시 강화 유리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아라리 프라이버시 강화 유리를 추천하는 이유 첫 번째, 시야 차단 30도. 아라리 프라이버시는 시야 차단이 확실합니다. 정면에서 보면 또렷하게 잘 보이는 건 당연한 건데요. 너무 저가 프라이버시 강화 유리를 사용하다 보면 측면에서 약간 흐릿하게나마 화면이 보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이 내 스마트폰을 못 보게 하려고 프라이버시를 붙이는 건데 흐릿하게라도 화면이 보이면 안심할 수가 없죠. 아라리 프라이버시 강화 유리는 정면을 기준으로 측면으로 가면 갈수록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다가 좌우 30도가 넘어가게 되면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좌우 30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하철 자리에서 옆에 앉은 사람은 일단 무조건 안 보인다고 보면 되고요. 내 어깨를 기준으로 더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내 화면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라리 프라이버시 강화 유리를 추천하는 이유 두 번째, 투웨이 프라이버시. 아라리 프라이버시 강화 유리는 투웨이 프라이버시 강화 유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좌우의 시야를 차단해버리지만 가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야를 차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뭐가 좋냐면요. 영화나 유튜브를 시청할 때 가로 모드로 시청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과 같이 봐도 시청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좋습니다. 시중에 프라이버시 강화 유리
유리 중에는 4웨이 프라이버시 강화 유리도 있습니다. 4웨이도 물론 장점이 있죠. 상하 좌우 어디에서도 안 보이고 정면에서만 딱 보이는데 아무래도 블라인드가 가로 세로 사방으로 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는 화면도 많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의 밝기를 최대한 올려야 되고, 그러면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오래 가지 않겠죠? RRE 프라이버시 강화 유리를 추천하는 이유 세 번째, 올레포비 코팅. RRE 강화 유리에는 기본적으로 올레포비 코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올레포비 코팅은 지문이나 유분기 등 화면을 더럽게 만드는 물질이 잘 묻지 않도록 해주는 코팅인데요. 설령 묻었다고 하더라도 극세사천 등으로 한번 쓱 지나가면 어려움 없이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죠.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차이가 진짜 커요. 제가 저가 강화 유리를 진짜 많이 써봤는데 이건 닦으면 닦을수록 유분기가 더 막 퍼져서 더 잘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RRE 강화 유리로 올레포비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진짜 저렴한 저가 강화 유리를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체감이라는 것을 진짜 심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올레포비 코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활 속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소소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RRE에서 만드는 왕초보 테크 교실 콘텐츠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왕초보 테크 교실에서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 대한민국 대표 모바일 액세서리 브랜드 RRE